술 드실 때 살찌는 이유가 술도 칼로리가 높고 술을 나 오이 안주로 먹었어 이건 없죠. 치맥을 했다.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다. 닭발에 소주 먹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고칼로리의 안주와 고칼로리의 음료가 들어간다는 거고 찔리는 분들이 나와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당뇨 분야의 최고 명의로 알려지신 조영민 교수님을 모시고, 조영민 교수님 요즘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제로. 이 제로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제로 코크도 생각나고, 또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 쉽고 재밌고 다이어트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영민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실 그리고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당뇨병과 비만을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호 교수님과는 오래전부터 같이 잘 아는 사이입니다. 사실은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면, 제가 본과 다닐 때 이제 본과 3학년이실 때 친구분이 저 고등학교 선배라 갖고 막 1등 했다고 막 학년 전체에서 1등 했다라고 그래서 막 그때 막 누구지 하고 이렇게 막 봤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쭉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늘 온화하시고 체형도 그때랑 똑같으시죠? 조금 쪘죠. 조금 쪘나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이니까 늘 뭐 한결같고 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 같이 그 일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제가 한번 늘 모시고 싶었는데 마침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어요. 일반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들, 예를 들어 애플 사이다라고 요즘 있지 않나요? 애플 사이다 비니가. 네, 비니거. 그래서 애플 사이다 식초 그거 먹으면 살 빠지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 최고 당뇨병 명의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오늘 좀 즐거운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원래 의사들이 쓰는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는 아직까지는 학술 용어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쓰는 말인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혈당을 수치를 보다가 혈당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피 한 발 똑 떨어뜨려갖고 그때 뭐 매일 아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 보던 거가 이제는 하루 종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딱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바늘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착하고 있을 때는 느낌이 없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스파이크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쫙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그 일반인들이 스파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잘 와닿아요. 그냥 네. 보통 뭐 익스컬전 뭐 이런 말도 쓰고. 맞습니다. 뾰족한 느낌. 이 혈당 스파이크가 유명하게 된 게 밥 먹고 나면 네. 너무 졸린다. 네. 또 막 식은땀이 난다. 막 네. 무기력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네. 모두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혈당이 300, 4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너무 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근데- 일형 당뇨병 소아 환자들 예, 같은 경우 예, 막 거의 쓰러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한 개인한테서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렇게 졸리고 하는 거 혈당 스파이크 연관돼서 나타나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타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개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가 관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혈당 스파이크는 원래 정의상 얼마만큼 튀어야지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게 하시죠? 학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네. 제가 책에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50mg 기존에는 이제 식전에 비해서 식후가 30 이상 올라가면 스파이크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한 정의고요. 밥 먹기 전보다 밥 먹은 다음에 네. 30 정도라고 하면 예, 예. 그 정도 올라가는 사람 많을 것 그러면 같은데. 대부분 다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정상 혈당 반응입니다. 근데 50 이상은 사실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50이라는 기준을 하나 뒀고 그 다음에 절대 수치로는 140을 거의 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상이. 제가 만약에 평소에 공복에 네. 90쯤 된다 그러면 네. 140이 넘게 되면 네.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거네요. 스파이크가 약하게 있는 거죠. 180이 나왔다? 그건 이상한 거죠.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요즘 젊은 분들 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분들이 쓰고 계신데 원래는 이제 제한된 그 리소스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당뇨병. 먼저 쓰셔야 되는데 일형 당뇨,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 이분들한테는 확실히 우리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써도 될까?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본인의 관심에서 달았는데 혈당 스파이크도 아닌데 스파이크 나왔다고 그러면서 잘못 해석해요. 그렇죠. 이게 불안과 집착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우울, 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이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이 정도는 정상 반응이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료와 관련된 거는 의사의 전문의의 명확한 지도하에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서 혈당이란 게 있잖아요. 스파이크는 이렇게 치는 거고, 예. 혈당이란 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죠. 예. 교수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포도당만 나쁜 놈인가요? 에너지로 쓸 때 가장 좋은 게 포도당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원래는. 예. 근데 왜 그러면 당뇨병 다 나쁜 것처럼. Too much of good thing. may 투머치. hurt you. 예. 너무 많으면 곤란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포도당이 사실은 되게 양질이라, 우리 뇌는 사실 포도당 우리가 흡수하는 거에 한 20-30% 정도 쓰지 않나요? 그러면 포도당은 먹어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동차가 잘 작동하려고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고 너무 또 많이 나와서 넘쳐서 이제 기름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잖아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농도가 막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면 우리 혈관은 내피세포라는 것이 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피세포의 스트레스가 돼요. 포도당 자체가 투머치 있으면 내피세포에 그렇죠. 부담이 되면서 그렇죠.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산화작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은 다 혈관합병증이에요. 우리 네. 미세혈관합병증, 비혈관합병증. 뇌가 사랑하는 포도당, 인류 역사랑 함께 온 가장 소중한 연료인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혈당이 막 오르게 되는 게, 그러면 네. 혈액에 있는 예. 포도당을 예. 다른 데로 좀 보내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뭐 그렇죠. 다른 데로 잘 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그 양이 많은 그런 조직이나 장기가 뭘까요? 근육인가요? 근육이죠. 네. 근육하고 지방이죠. 네, 그래서 지방. 우리가 뭐 인바디 같은 거 하면 보통은 근육이 지방보다 많아야 되는데 지방이 근육보다 많으시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양이 많은 이 그 근육과 지방은 인슐린의 도움이 없으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기서 인슐린이 예, 나오네요. 예, 이제 예. 포도당이 근육이나 지방으로 들어가려면 그 열쇠를 열어주는 게 인슐린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있을 때,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저항성이란 말도 예, 의사 선생님들 많이 전문적으로 쓰시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잘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혈액에 막 스파이크를 치는 포도당이 거죠. 넘쳐 흐르고 네, 혈관에. 네. 그래서 혈관이 공격받고 그럼 네.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면대에 물이 나오는데 잘 내려가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 넘쳐버리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당뇨병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과 지금 방금 얘기한 포도당 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죠.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의 원인인가? 그건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난다는 거는 사실 정상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근데 정상인이 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그 스파이크 나타나는 사람이 많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쯤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가 40%쯤 돼요. 그러면 한 55% 정도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스파이크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스파이크 그러는 거군요. 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인슐린 나오잖아요. 네. 예. 예를 들어 예. 흰쌀밥에 막 이렇게 좀 막 감자볶음 네, 네. 잔뜩 먹었습니다. 예. 그럼 혈당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인슐린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육으로 들어가고 네. 지방으로 들어가라 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작용을 안 하는 건가요?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아주 적절한 시간에 쫙 나와서 밀어 넣어버리고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쯔양이죠, 올라가지 쯔양. 않죠. 쯔양은 엄청 먹거든요. 네, 근데 혈당을 쟀어 최근에. 네. 거의 정상, 스파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혈당 조절하는 능력이 슈퍼인 거죠. 아주 슈퍼. 좋은 거죠. 타고난 분이고. 예. 그리고 그분이 주로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창 뭐 이런 것도 먹고요. 다 먹습니다, 그분은. 음식에 따라 다르죠. 그분은 네. 다 드시죠.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는 것은? 포도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예. 뭐 어쩌면 인슐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분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작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다도 있어요. 예,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저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췌장이 좀 작아요. 한국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많은 분들이 야, 그 서양 사람보다 췌장이 작아서 인슐린 자체가 적어서 문제다. 네. 또 인슐린 자체가 또 저항성 좀 적어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이제 사이즈를 본 거고 기능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작은 고추가 매울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양인이 인슐린 분비가 좀 덜 된다 하는 걸 그래요? 알려져 있지만 동양인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좋아요. 약발을 잘 받는 거예요. 인슐린 나오면. 아, 조금 해도 얘가 좀 작. 예, 예. 서양인은 이제 좀 인슐린 감수성이 좀 동양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많이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췌장 크기가 예. 커진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인슐린의 그 감수성 혹은 저항성을 고려한 인슐린의 분비는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밸런스 면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질병이 발병할 때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해내는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쪽으로 가요. 유전적으로 좀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잠깐 있다가 그냥 내려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아, 네. 근데 이게 탄수화물하고 지방,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 사실은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단순당이 많은 걸 먹으면 뾰족 올라왔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당이 훨씬 올라가나요? 예, 뾰족하게 올라왔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혈압처럼 예, 느껴지죠. 우리가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반응성 혹은 기능성 저혈당. 옛날에 신경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개는 이제 젊고 마른 여성, 예민한 여성 이런 분들인데 혈당이 식후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를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변화하는 거를 대개는 이제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간혹 그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네. 사실 이 안에 답이 다 있긴 한데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진짜로 당뇨병 전 단계든지 예. 당뇨병에 가까워졌다든지 당뇨병일 수도 있겠다는 거. 그럴 수가 있죠. 또 방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반응성 저혈당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또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35세 이상 성인에서는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보라라고 하고 있고, 35세요? 예, 위험 인자가 많으면 19세 이상이 되면은 해보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한번 병원을 찾으셔서 공복 혈당 검사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으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일단. 근데 어쩌다 한번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어쩌다. 단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럴 때 생길 수는 있을 텐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이 먹물이 쓸 수 있는 대중교양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한 게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감탄,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네. 모식도를 그려드리면 훨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한 거죠. 여기 보시면 뇌에서 이제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죠, 음식물을. 위에서 소화가 오물조물되고 소장으로 넘어가서 소화 흡수가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된 포도당이 간과 근육과 지방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이용이 되는데, 원래 사실은 이게 의사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는 거긴 한데 그림으로서 모식도로 얘기해 준 건 저도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일 겁니다. 네, 또 예. 일단 섭취부터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좀 줄이는 거야. 에너지 밸런스라고 해서 좀 소식, 그래서 과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가 아마 제일 궁금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요즘 과일이 너무 달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다, 디저트다 이런 말을 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 교수님도 어릴 때 수박을 설탕에 찍어 드신 적이 있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주셨죠. 요즘도 그러세요? 요즘은 안 수박을 그러죠? 잘 안 먹습니다. 아니요. 과일이 요즘 너무 달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혈당을 너무 심하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디저트 형태로 나오는 거 한두 개? 있잖아요. 그 네. 정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당분이 많은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요 오히려 과일 섭취를 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할 경우에 당뇨병 발병을 줄인다고 돼 있어요. 블루베리 26% 감소, 포도 건포도 12% 감소, 사과배 7% 감소, 바나나 자몽 5% 감소. 사실은 그 앞쪽에
당뇨병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 과일들은 껍질째 먹는 과일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과일 주스를 마시면 당뇨병이 더 증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과당은 원래 네. 되게 문제가 많은 당이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는 포도당이랑 예, 똑같이 착할 예. 수 있는데 원래 과일에 존재하는 과당은 이제 과일 종류 따라 과당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래요. 포도당, 과당, 뭐 자당 다 섞여 있는데 자당은 또 분해되면서 이제 과당이 되는데 자당이 설탕입니다. 얘가 식이섬유랑 같이 있다. 아, 그런 거 이럴 괜찮구나. 때는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우리가 그렇네요. 뒤에 적혀 있는데 액상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거 다른 거 없이 그냥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일반 설탕보다는 풍미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제빵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과당은 포도당하고는 조금 대사 경로가 달라서 우리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지방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간이 잘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과당은 포만감을 좀 덜 준대요. 더 먹게 되는 더 거죠.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달달한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언제 먹어야 되나요? 지금 저희 시간이 한 4시, 5시쯤 됐죠. 이 시간에 아이스 커피와 케이크 한 조각이 있어요. 그걸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출출하니까. 예. 근데 만약에 식후에 그 케이크를 주면 조금 먹다가 남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밥도 먹었는데 이거 다 드실 수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달달한 디저트는 별개로 그냥 먹게 되면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식후에 그 우리가 항상 그 음식점에 가서 나온 디저트 수준 많지 않은 조금 그것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너무 지금 뭐 허기도 지고 뭘 먹어야 될 것 같아,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사실 과일 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 음료 형태로 된 그런 거 그런 말고. 그 주스라든지 탄산음료 이런 걸 드시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과일을 몇 조각 드시는 게 훨씬 좋다. 견과류는 어떻습니까? 견과류도 좋습니다. 견과류 한 주먹 드시면 안 되고 저는 한 줌 이렇게 하여튼 저렇게 요만큼 작게 견과류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이만큼 막 주먹은 안 우적우적 되고. 이렇게 드시면 안 예. 되고요. 저 평소에는 초콜릿이나 단 거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근데 생리 있으면 진짜 땡겨요. 그런 네. 거 안 나오는데.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아마 어떤 그런 행동이 강화되셨을 거예요. 생리 전 증후군 뭐 등등 그리고 이 생리와 관계된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개인마다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텐데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계속 그 행동이 강화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습관처럼 고착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아마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은 그 논쟁이 네. 많은 게 제로 콜라. 네. 대체 감미료잖아요. 예. 그 얘기도 되게 재밌게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대체 감미료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썼잖아요. 옛날부터 한 15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그렇죠. 기억에.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어르신들도 잘 알아요. 사카린. 사카린. 예. 사카린 아시죠? 사카린도 사실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혀에 그 미뢰라고 있잖아요. 맛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우마미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이 아닌데 단맛 수용체를 자극을 한 거예요. 단맛만 느끼게 하고 얘는 이제 사실은 칼로리도 거의 없는 애들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고 모든 게 다 인공은 아니에요. 에리스리톨 이런 애들은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죠. 대체 감미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대체 감미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잘 쓰면 사실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살도 안 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과량을 썼을 때는 장내 세균이 좀 바뀐다고 해요. 장내 세균이 바뀌면서 비만해지고 당뇨가 생기기 쉬운 쪽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제로 콜라를 먹게 되면 내가 이 노력을 했으니까 나 햄버거 패티는 한 장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감자 하나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 예,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그 변화가 효과가 없는 없다.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에리스리톨이 또 출혈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또 혈액 응고 시스템에 좀 영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킬 수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적당량 그 적당량. 허용량 내에서 섭취하시면 될 텐데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곤란한데요. 뭐 한두 캔 정도 어쩌다 먹는 거야. 한 캔 정도 네, 먹는 네. 거야.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겠죠. 맞습니다. 에리스리톨 그거를 먹으면 다 고통과 설사와 그거를 겪었다는 사람 되게 많이. 그럼. 있는데 대체 감미료 중에서 이 톨로 끝나는 게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이게 당알코올이거든요. 이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단맛은 되고 흡수는 안 되면서 삼투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물을 그 끓어들여. 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일리톨껌도 많이 씹으면 설사하는 거 못 느끼셨어요? 얘기도 싫었어. 어. 자일리톨 사탕을 많이 먹으면서 사탕 참. 애기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두 번째가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배출되는 건데 위에서 소장으로 배출을 네, 조금 느리게 하는 예.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예. 어떤 방법이 있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천천히 먹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 다 이유가 있는 네, 거였네요. 천천히 드시면 뭐 정상적인 속도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위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죠. 적당한 지방이 섞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지방이나 식이섬유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주면 위 배출 속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포만감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리적인 포만감과 생화학적인 포만감인데 물리적인 포만감은 정말 배가 차오를 때 네. 이거고 생화학적인 거는 드시다 보면 포만감이 와서 이제 안 먹어도 되겠어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생화학적인 포만감을 느껴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천천히 드시면 되는데 급하게 빨리 드시면 이제 물리적인 포만감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때는. 또 배출을 좀 느리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풀을 좀 뿌려 놓는 거죠 사실은. 수풀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게 되면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흡수도 느려져요. 식이섬유를 좀 뿌려 넣으면 그렇죠. 이제 포도당이 이거 힘드네. 막 그물에 이렇게. 막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수풀을 해치고 그물을 해치고 가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빨리 흡수될 수가 없어서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식이섬유 중에서 특히 수용성 그 식이섬유들은 끈적끈적해요. 맞아요. 끈적끈적해서 이게 그걸 뚫고 지나가기 쉽지가 않고 얘들은 이제 나쁜 독성 물질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 또 끌고 나가게 됩니다. 끌고 변으로 나가버리니까 부가적인 이점도 있죠. 제가 이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샐러드 먼저 먹었는데 확 혈당 스파이크 올랐다. 드레싱 문제죠. 드레싱이 단 게 많아요. 모든 조치를 다 하더라도 당분을 너무 많이 드셔버리면 그것도 소용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당분을 먹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생각해야죠. 우리 양 앞에는 장사가 없는 그렇죠. 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만 지켜도 네. 여기에 수많은 임상 데이터랑 선생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거는 누구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먹고 그렇죠. 바로 밥부터 집어먹고 막 이러지 말고 네. 그냥 채소랑 뭐 나물이랑 이런 것들을 좀 단백질도 괜찮죠? 예, 단백질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쳐갖고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략들이 또 있고요. 먹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걸 실천해 보시면 밥을 남기게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밥 한 톨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 먹겠는데 혼내셨죠? 옛날에는 남기면 안 되고. 내 몸이 음식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맞아요. 이걸 아깝다고 먹어가지고서 괜히 당도 오르고 살도 찌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무 이제 그러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허한 칼로리를 피하자. 공허한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칼로리 외에는 딴 게 없다. 술인가요, 그러면? 라는 거예요. 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당분이 굉장히 많은 주스라든지 주스도 유통되는 주스 있잖아요. 착즙이 아니고 그냥 이제 파는 주스.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코올이 칼로리가 높잖아요. 높죠. 지방담으로 높지 않습니까? 7kcal인가요, 1g당? 뭐 그럴 1g당 겁니다. 7kcal가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주라고 생각해 볼 때 소주에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칼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다고 하는 건데요. 술 드실 때 살찌는 이유가 술도 칼로리가 높고 술을 나 오이 안주로 먹었어. 이건 없죠. 그럼 참 좋은데. 오이, 채소, 샐러리, 당근 이렇게 먹고. 샐러리랑 먹었어.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뭐 치맥을 했다.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되게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다. 닭발에 소주 먹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고칼로리의 안주와 고칼로리의 음료가 들어간다는 거고 찔리는 분들이 나와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더 끓여 먹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죠. 꼭. 왜냐면 자제심이 없으시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마 그 알코올 분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또 글루코스가 당기니까. 예, 그렇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숙취 때문에 운동 안 하게 되죠. 그렇네요. 속 푼다고 또 뭐 먹죠. 네. 이렇게 되니까 짬뽕 같은 거 하루 예, 나트륨 다 들어있는 거 먹고. 적당한 음주까지는 뭐 사교적으로 그럼요. 사회생활 때 좋긴 할 텐데 과음을 하시게 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먹어갖고 네, 포도당이 네. 막 예. 혈관 안에 막 들어와 있어요. 얘를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근육이나 간이나
지방이 가게 하는 네. 방법인데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저도 예, 예. 운동 아닐까 싶어요. 운동이죠. 우리가 간을 움직일 수도 없고 지방을 움직일 수도 없지만 근육을 그렇죠. 움직일 수 있죠. 네, 근육을 움직이면 아니, 지방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철렁철렁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실 수 있죠. 아니, 저거 다시네요. 근육은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근육과 지방은 인슐린이 있어야지 포도당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할 때는 바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든 거가 뭐냐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지만 이제 불이 났으면 유리창 부시고. 깨고 들어가는 거죠. 당뇨병 예방 연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대개 아마 일주일에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도 150분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 더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더 해도 되는 더 해도 거죠?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이죠. 최소한이죠. 최소한으로 뭐 하루 30분씩 5일 하면 150분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소에는 좀 막 일하시다가 주말에 운동하는 건 어때요? 그게 최근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에요. 주말 전사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주말 전사 타입에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주말에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망률도 낮고 만성 질환도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뇨병 질환 같은 포함하는 네, 만성 질환 예. 주말에 열심히 하면 똑같네요. 그렇죠. 저는 뭐 운동은 그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편집자가 요 파트 3에 감명받아서 이대로 똑같이 해갖고 살 5kg인가 뺐다고 그랬죠. 편집인들의 책 여러 번 읽거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이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예. 운동 얘기하셨는데 밥 먹고 산책 15분만 해도 네. 혈당 스파이크 확 줄죠. 확 줄죠. 되게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오전에 45분 운동한 그룹 그리고 저녁에 45분 운동한 그룹 밥 먹고 나서 15분씩만 운동한 그룹 아침, 점심, 저녁. 예, 비교를 해본 거죠. 운동이라는 것도 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걷는 걷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밥 먹고 15분씩 걸은 사람들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봤죠? 네. 이제 이게 다이어트의 시작인 거야. 밥 먹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고 예. 바로 걷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 것도 45분 아니죠. 내지 1시간 운동할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많지만 그 식후에 15분씩 걷는 거는 대부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15분 걸었습니다. 점심 때 밥 먹고. 잘하셨습니다. 네, 15분 네. 걷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네. 위고비를 맞는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거 말고 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끝판왕이 네. 이 파트 3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Q&A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아침을 먹는 게 좋은가요?부터 시작해서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한 끼는 과일로 먹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정말 궁금하잖아요. 사람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여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가장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저는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이 책은 누구를 타겟으로 사실 쓰신 건가요? 책은 혈당 스파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쓴 고민하는데 책이죠. 저도 요즘에 혹시 피곤함이 혈당 스파이크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네, 네. 김밥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들던 김밥을 먹지 말아야겠다. 한 반 줄만 먹어야겠다. 막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개별화 하자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일반화 할 만한 건 아닌데 개별적으로는 계속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수가 예전에는. 있어요. 이 모든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 되게 평균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다. 오랫동안 그랬죠. 최근 또 제 생각에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네, 독자분들도 읽으시면 쉽게 쓰려고 노력하셔서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네. 또 내 살인 것 같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3시간 만에 읽었거든요. 와 하면서 막 되게 재밌다 막 네. 그러면서 책 제목이 혈당 스파이크 제로라고 썼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로라는 거가 요새 그 유행을 타고 있고 책을 쓰면서 이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2025년에 그 외식 문화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식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로 혹은 로우라는 것, 그 다음에 채식 또는 비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식보다는 가정식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에 이 책이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